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험방송 라오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라오스에 이제 여행 중인데 지금 아침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잠깐 짬을 내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라오스에 와 있으니까 라오스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라오스는 내륙 국가예요. 내륙 국가고 베트남하고 태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미얀마 이렇게 사이에 가운데 있는 내륙 국가고, 인구 수는 700만 명이고, 보니까 이제 그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아서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주변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은 이제 프랑스인이 이제 많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댓글을 사실 다는 못 읽고 제가 일단 좀 읽어드릴 필요가 있는 댓글들만 몇 개 이제 읽어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제 빠졌던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볼게요. 일단 지난 영상에서 아스트라 K님이 써주신 영상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강릉사신데요. 경제활동을 마트 운영으로 시작해서 오랫동안 마트를 운영한 40대 중반, 믿음이 편의점주 말씀이 여름에 비해 매출이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여름부터 조금씩 매출이 감소했는데 마트 인생 중 최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고, 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아파트가 매매가 안 돼요.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이사를 간 사람들이 내놓은 전 월세가 95% 이상이 지금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그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부동산 공급 과잉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고속전철 개통 등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 잘 갔다 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스티스 린님이 규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뭐냐면, 한번 제가 이제 같이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면 좋은데, 일단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KYC 인증, 외부 보안업체 위임, 그리고 이제 내부자의 접근 금지, 개인정보 관리. 두 번째, 보편적인 2차 신원 인증 시스템 구축 및 외부 보안업체로의 인증 다각화로 손쉽고 간결한 인증. 그리고 세 번째, 거래소 내 투자자산의 커스터디 협약 및 트레이딩 풀 자산에 대한 불법 매매 감시 시스템 감시. 네 번째, 급락 급등 등에 따른 거래 관련 기능 및 작동 유무. 다섯 번째, 투자자 자산 보호 가입 유무. 여섯 번째, 거래소의 파산 관련 청산 절차. 그리고 일곱 번째, 거래소 재무 관련 정보 공시 및 정기 감사 유무. 여덟 번째, 법종합회 지원 유무. 아홉 번째, 다양한 크립토 마켓의 지원 유무. 열 번째, 코인 리스팅에 관한 공정한 상장 심사 및 정보 공개.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의 조건을 이제 갖추면 이게 이제 규제안에 적합한 뭐 거래소가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트론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지금 트론이 강하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트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홍기복 님도 해주셨고, 네이선 팡 님도 트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홍기복 님도 트론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트론이 일단은 제가 트론 얘기도 이따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트론이 지금 시장에서 그 대형 알트 코인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을 꼽는다고 하면, 한 가지는 그 대형 알트코인들이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이제 치고 올라가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비트코인 20주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는 게 두 번째 조건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 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실 좀만 더 상승을 해주면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고점에 이제 다다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항을 맞고 쉬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트론 잠깐 얘기할 때 저항 맞고 이 정도 자리에서 좀 쉬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뚫고 올라갔어요. 우리 이제 김비키님이 마지막 영상에서 이제 댓글을 써주셨어요. 예, 그 XRP가 뚫어놓으면 스텔라가 거기 가서 깃발을 꽂고 이제 그런 식이다. 같은 세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보면 이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도 뭐 IBM과 이제 연관이 깊잖아요. 근데 IBM이 결국에 이제 유대 자금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회사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 금융 세력이 스텔라 루멘, 그리고 XRP 리플까지 다
어떻게 보면 한 통속에 있다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영역이 다른 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간의 어떤 송금은 스텔라로 장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간의 송금은 리플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님이 써주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트론 그 1000달러 간다고 이제 써주셨던 분이에요. 1000달러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트론님이 보시는 읽어보겠습니다. 2025년 XRP 리플 63만 2천원까지 바라봅니다. 저는 리플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 98%는 98% 인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하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지식보다 중요한 건 바로 지혜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느끼며 0.1%의 움직임을 따라가세요. 부디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자본주의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살아남으시길,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곰탱이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광주 사시는데 광주은행은 진작부터 이제 2층으로 올라간 곳이 몇 군데 보이는데, 아마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2층으로 많이 올라가고 1층에는 그 ATM기만 설치해서 놓는 그런 곳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이제 합병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님이 와이스 레이팅스 의견대로 만약에 전고점 20배인 만약에 8만원 정도를 간다라고 하면 다른 알트코인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에이다, 트론 등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리플만 도약청청 상승할지,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알트코인들도 다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저는 가긴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보시면 2015년도에 그 상위 뭐 20위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들 중에서 지금 뭐 100위권 밖으로도 밀린 코인들도 있어요. 그리고 뒤로 이제 한참 뒤로 밀린 코인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트코인들이 다 같은 비율로 상승하는 건 아니다. 뒤처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치고 올라가는 알트코인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의견은 가장 상승률이 큰 알트코인의 경우는 그 전고점 대비 20배를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만약에 리플이 그 해당되는 알트코인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제 코인들은 그거보다는 좀 덜 상승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 리님이 한 가지 더 내용을 주셨는데, 뭐냐면 그 주식 보면 삼성전자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지금 종목 번호, 그 번호가 있다는 겁니다. C1, G7이래요. 이게 이제 세계 표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뭔가 산업화 초기에 상품화 과정 중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상품의 특성 및 분류와 분석, 그리고 구분이라고 해서, 이런 구분하는 어떤 목록이 이제 정의가 되는 해가 올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참고 기다려님이 리플을 거래소에 두면 자꾸 팔게 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리플도 아마 저는 넣어보진 않았는데 나노레저 지갑에 이제 리플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리플을 나노레저 지갑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프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XRP 1000억 개가 전부 시장에 풀리고 개당 400원이라면 40조입니다. 4,000원만 가도 400조입니다. 삼성과 전자 같은 회사를 2개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고, XRP가 2만원이면 애플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리플 사직원이 250여 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삼성을 뛰어넘고 애플을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블록체인 기술 하나가 삼성과 애플을 다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불어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삼성이나 애플이 XRP처럼 직접 블록체인 기술로 코인을 만드는 게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나요? 이 부분을 일단 제가 댓글을 뭐라고 썼냐면, 저도 사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거 시총 계산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000억 개인데 이 1000억 개가 다 발행돼서 만약에 이게 금액이 얼마 되면 시총이 아까 그 제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40조, 400조 이렇게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근데 이게 이제 접근법을 XRP가 결국에 추구하는 게 어떤 이게 회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코인이라든가 뭐 플랫폼 코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네이버라든가 구글 같은 어떤 회사의 느낌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텔라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XRP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회사의 개념보다는 화폐의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시중에 쓰고 있는 달러의 그러니까 달러를 어느 정도 달러가 차지하는 시장 비중에서 이 XRP가 얼마를 차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뱅크머니 50조 달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뭐 베이스머니 27조 달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달라질 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기업 가치로 이제 비교를 해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달러의 비중으로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통 그래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 시총을 비교해서 금 시총의 뭐 20%를 비트코인이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을 산출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게 좀 더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인원수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 페드, FRB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뭐 페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FRB라고도 하는데, 이 FRB에 있는 그 금융 세력의 뭐 수는 뭐 얼마 안 될 겁니다. 실제 거기 핵심 인원들은 얼마 안 될 건데, 그 핵심 인원들이 갖고 있는 부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들이 달러를 통제하고 찍어내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인원수는 저는 그 회사에 리플사 250명도 적은 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코레고님이 리플이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중선이님이 스타벅스인데 매장 안 받는 곳이 죄송합니다. 스타벅스인데 현금을 안 받는 곳이 많다고 해서 이제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현금 없는 매장들이 스타벅스에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을 이제 길을 들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미리, 야, 이제 현금 니들 쓰지 마, 현금 갖고 다니지 마, 이렇게 미리 어떻게 보면 길을 들이는 걸 수도 있다. 예, 하고 이제 보고, 제가 오늘 댓글을 다 읽지 못해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놓친 부분은 제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제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일단 방송 전에 이제 봤던 것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플 같은 경우는요, 그 8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 그렸던 추세선 말고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닉네임은 생각 안 나는데 의견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8월 14일하고 그러니까 2018년이죠. 10월 12일 저점을 있는 추세선을 그리면, 그 리플 같은 경우는 그 BTC 마켓에서 아직까지 그 추세선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점을 디디고 이제 올라가 주면 어떻게 보면 리플은 추세를 유지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론은 현재 지금 사토시 가격으로 이제 720에서 730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라인이 2018년 5월의 저점이고요. 이제 그때 2018년 5월 달에 고점을 쳤었는데, 그리고 6월 18일 날의 고점입니다. 그래서 그 라인을 있는 저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 자리에 일단은 멈춰 있는 상태고요. 이 저항이라고 해서 돌파 못한다, 이렇진 않아요. 제가 사실 작년에 트론을 계속 이제 80원부터 저항이다, 그리고 또 뭐 150원 넘어갈 때 또 저항이다, 막 200원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항을 뚫고 계속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되는 부분을 체크는 해드리는 거고요. 뭐 저항을 무조건 돌파 못한다, 이건 아닙니다. 저항에서 일단 저항으로 분명히 작용이 되는 건 맞는데 돌파도 가능한 거예요. 돌파도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트론이 지금 이 730 라인을 돌파를 해서 전 고점까지 2018년 5월에 이제 전 고점까지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은 충분히 이제 상승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트론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뜨거운 종목이 됐어요. 지금 현재 리플하고 웨이브를 제치고 트론이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트론이 뭐 SEC 관련된 관계자를 이제 영입을 했다라고 해요. 그 트론의 법률 관련된 그 인원으로 해서 SEC의 전 인원을 지금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론 같은 경우는 자금이 있다 보니까 개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회사의 어떤 뭐 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돈이 충분하니까 이걸로 이제 꾸려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트론이 중국 코인이어서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저는 마케팅이 되고
또 거기서 실제 이제 트론 안에서 킬러 덱이 나와서 실제 이제 유저들이 많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인수를 하고 있잖아요. 기존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그 인수한 회사의 유저들이 이 트론을 쓰든지 아니면 트론 관련된 덱에 있는 어떤 코인을 활용해서 쓴다라고 하면 트론도 충분히 저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일단 지금 200일선이 내려오고 있는 게 사토시 가격으로 1365예요. 근데 트론도 제가 200일선이 그러니까 트론도 이제 200일선을 바로 다이렉트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고 에이다도 좀 강한 종목의 대열에 이제 올라온다라고 하면 트론처럼 이제 200일선을 저는 바로 돌파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는 지금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보지 못했는데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니까 하락세기형의 이제 돌파 지점 상단부에 지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대시도 매수 타이밍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 제가 두 개만 제가 그 코인리스트 기사 체크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홍콩 최대 부호 리카싱이 벡트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리카싱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거의 부동산, 그러니까 홍콩의 일단 부동산 재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삼성그룹처럼 이것저것 여러 회사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벡트 거래소에 투자를 한다라고는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XRP 같은 이제 결제 코인들, XRP가 결과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스 레이팅스가 그 XRP 리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많아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지금 와이스 레이팅스가 XRP 발언을 최근 들어서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대놓고 한 거는 XRP가 2019년 최고 코인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은행 시장을 뒤흔들 코인이 나올 거다. 근데 결국에 이제 은행을 뒤흔든다는 거는 지금 은행과 가장 긴밀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XRP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제 XRP를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 XRP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붕괴시키고 뒤흔들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그 대형 알트코인 중에 최고점 대비 20배를 넘는 코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2019년 최고 코인이 XRP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 이제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거고, 또 오늘 이제 기사에는 비트코인을 넘어설 거다, XRP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뭐냐면 XRP가 2019년 최고 코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봤을 때는 XRP가 지금 현재 은행 시스템을 뒤흔들 것이고,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을 뛰어넘는다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일단 시총만 본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비트코인 시총이 여기서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비트코인 시총에서 XRP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시총을 따라가 준다라고만 하더라도 XRP는 여기서 4배 이상 어떻게 보면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XRP 성장성은 올해 정말 그 와이스 레이팅스가 예상하는 것처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단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여행 중에 오전 이제 식사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지금 한국 시간 아마 2시간 뒤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시간은 이제 7시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 시간은 그럼 이제 9시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제가 7시 반이에요. 여기가 7시 반이고 한국 시간은 9시 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예, 제가 뭐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오늘처럼 시간을 내서 영상을 킬 수 있으면 키도록 하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뭐 그 다음날이라도 시간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영상을 찍어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2019년 1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러니까 오늘 내용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댓글로 의견과 질문,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